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단위 길이당 감원 횟수가 소문자 n번인 솔레노이드의 단면입니다.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르는데 어떻게 흐르냐면 밑에서 튀어나온 전류가 위에서 들어가고 밑에서 튀어나온 전류가 위에서 들어가고 밑에서 튀어나온 전류가 위에서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솔레노이드 내부에 자기장 만들어지죠. 자기장 방향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한 상황을 솔레노이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전류가 시의 방향으로 흐르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 방향이 시의 방향이라면 원형 도선이 포함하는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 정하기 오른손을 펴니다.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입니다. 전류가 시의 방향으로 흐른다면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은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나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레노이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쳐다봤을 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250번 감아서 만든 코일을 솔레노이드의 딱 가운데 놓겠습니다. 코일의 반지름이 6cm입니다. 그리고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전류를 실제 시간의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거든요. t=0일 0일 때 전류 0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류가 점점점 증가합니다. 점점점 증가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면 최종 전류 30A에 도달하게 됩니다.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크기가 이렇게 변하죠. 뮤제로란 말은 솔레노이드 내부가 진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전류가 시간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전류가 변하게 되면 자기장의 크기도 변하겠죠. 그러면 솔레노이드 내부에 있는 코일이 포함하는 면에 대한 자기장의 크기도 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에 대한 자기선속도 변합니다. 코일을 250번 감아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 감은 걸 원형 도선 한 개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0번 감아서 만든 코일을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냐면 똑같은 원형 도선 250개가 겹쳐져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형 도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도선 한 개에 대한 자기선속을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평면이 균이라는 자기장 하에 놓였을 경우에 자기선속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A라는 벡터가 뭐냐면 평면에 대한 면벡터입니다. 면벡터의 방향은 평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입니다. 자기장 벡터와 면벡터의 스칼라곱 B.A를 풀어서 쓰면 BA 코사인 시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B는 원형 도선이 포함하고 있는 평면에서 자기장의 크기, 요 A가 원형 도선이 포함하고 있는 평면의 면적, 그리고 시타가 뭐냐면 자기장과 면벡터 사이 각입니다. 근데 자기장 방향은 이 방향이거든요. 원형 도선이 포함하고 있는 평면에 대한 면벡터의 방향, 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 이 방향입니다. 자기장 방향과 면벡터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둘 사이 각 0도죠. 그러면 코사인 0, 1 되니까 자기선속을 BA로 쓸 수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크기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 대문자 R입니다. 그러면 원형 도선이 포함하는 평면의 면적 파이 R 제곱, 여기서 순서를 조금 조절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전류를 제외하고는 다 상수입니다. 근데 전류가 시간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내부에 있는 원형 도선 한 개에 대한 자기선속도 변하게 되게 될 겁니다. 원형 도선이 포함하고 있는 면에 대한 자기선속이 변하면 원형 도선 내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전력이 유도됩니다. 그 기전력의 크기가 뭐와 똑같냐면 한 개의 원형 도선이 포함하고 있는 평면에 대한 자기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환율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250번 간격에 있는 코일을 똑같은 원형 도선 250개가 겹쳐져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었으니까 원형 도선 각각에 대해서 유도되는 유도 기전의 크기가 이걸로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코일 전체에 대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 원형 도선 한 개에 대한 유도 기전력의 크기에다가 코일 감을 횟수를 곱해버리면 될 겁니다. 근데 자기선속이 녀석이 이렇게 되니까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겠죠.
전류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상수라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값들 미분 기호 바깥으로 다 빼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값들 다 대입하겠습니다. 다 대입하는데 전류가 시간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시간에서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값들 다 대입해서 솔레노이드 내부에 있는 코일 전체에 대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해보면 이렇거든요. 근데 이 단위가 볼트거든요. 미리볼트로 단위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변할 경우 솔레노이드 내부에 놓여져 있는 코일에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이런 지수함수 형태로 감소합니다.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T=0일 때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68.2mV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감소합니다. 점점 감소해서 시간이 한참 지나면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0됩니다. 근데 전류가 증가하는 동안에는 솔레노이드 내부에 있는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솔레노이드 내부에 있는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이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코일이 포함하고 있는 면에 대한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생깁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냐면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변함으로 해서 솔레노이드 내부에 이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 증가하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방해하려면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흘러서 어떤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냐면 정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내부에 놓여져 있는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이쪽에서는 전류가 튀어나오고 밑에서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이 상황을 솔레노이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쳐다보게 되면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일 겁니다.